아마 국회 청문회 출석한 그 예. 3스타 뭐 이런 분들, 예. 4스타, 3스타 이런 분들이 가장 또 비애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음. 윤석열 씨가 보통 이제 캠프에서 대선 때 보면 친한 사람 다 형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서슴없이 반말이고 네. 형 동생 회의 자리는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용현 씨랑 저는 회의 자리 있었지만 이제 윤 대통령과 같이 하는 회의 자리는 없었어요. 그거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평소 본 모습으로 능히 추정할 수 있는 게 보나마나 형 하고 했을 거예요. 1년 선후배 아닙니까? 그죠? 1년 선후배 관계. 네. 그렇다고 보면 그 장군들하고의 술자리 있었잖아요. 삼청동 안가. 맞아요. 여기에서도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뭐 각하 뭐 이런 표현으로 막 가면서 거의 형 동생 문화로 마치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네. 투스타에는 쓰리스타 별 하나 더 따다 주고 붙여주고 막 하면서 야 이거 성공만 하면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질게 그러던 사람들이 예. 휙 돌아섰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팩트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네. 2016년까지 군대에서 승승장구 1순위는 김용현 장군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이제 청와대 청년위원장 네. 하고 할 때 그런데 그 뒤에 그때는 김관진 소위 독사파 독일 육사를 유학한 독사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줄을 이뤘고 합참작전본부장 등등 하면서 계속 1순위로 승진을 했어요. 2016년에 승진 못했습니다. 이분이 퍼스타를 못 달았어요. 자기보다 조금 뒤처졌다고 하는 동기생이 퍼스타를 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열이 받았죠. 이분이. 받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2017년 탄핵 대선이 펼쳐집니다. 이분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어디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캠프 뭐 미래 무슨 안보 포럼인가 이름은 제가 정확치 않지만 그 포럼의 수석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그렇게 움직였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충암고 후배라고 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짠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 포럼 이런 것들을 쭉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네. 확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줄을 잡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줄을 잡고 이분이 간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익 공동체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피해를 본다 하면 또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네. 이 정권 들어서 예. 계속 국방장관을 3스타가 했죠. 그렇죠. 3명이 연속으로 3스타가 했습니다. 신원식 그 장관도 3스타 출신입니다. 네. 이종섭 장관도 3스타 그렇네요. 출신, 정책 자문단 다 같이 소속이었어요. 이종섭 장관도 저 대선 캠프 때. 왜 그럼 3스타가 했을까도 거기서 심리적으로 읽혀지는 대목이에요. 내가 퍼스타는 못됐지만 임마 내가 퍼스타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인사에 마크에서 실세로 하면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야, 그런 것도 좀 읽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아이고. 윤 대통령 집권 시에도 보면 저는 큰 소리 치고 허세 부릴 때마다 뭐가 예. 많이 느껴졌냐면 컴플렉스. 아, 여러 가지 컴플렉스. 컴플렉스. 부족함에 대해서 이 외면하고 피해 가려는 컴플렉스. 네. 김용현 씨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때 당연히 1순위로 달았어야 되는데 못 다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컴플렉스화돼서 네. 굉장히 이 사람들 쓰는 거 예를 들어 지금 경호실 차장 인사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소위 마이너에 있거나 좌천됐거나 했던 사람들을 끄잡아 올리잖아요. 그렇네요. 죄송하지만 예. 그러면 지금 이 정부의 장관들까지도 뭐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 B급 리더 밑에 A급이 있을 수 없다. 그렇네. C급 심지어 패급까지 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과연 이 정권에서 왜 저런 사람들을 썼을까 이해 안 될 때 많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말 잘 듣고 예. 반항 안 하고 반박 안 하고 입 바른 소리 안 하고 할 사람들 이렇게 전체를 두루두루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다 컴플렉스로부터 시작돼서 나온 네.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특유의 용인술로 됐을 수 있겠다. 그렇네요. 이제 네. 딱 복기를 해보면은 이번에 이제 김성훈 차장도 사실은 네.
그 자리에 올라갈 거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못 그 했잖아요. 특기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 통신 뭐 이런 거 통신인데, 하고 그 예. 사람이 그렇게 올라간 게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어느 특기가 승진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인 관례상으로 보면 네.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용현 장관의 흐름 네. 어디에 갔다가 또 어떻게 이 정부에 왔는지 그걸 보고 그리고 실제 국방정책 자문단에서 뭐 에이스로 알려진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좌천됐거나 승진 못했거나 한 분들이 자문단에 있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그분들이 현재는 어디가 있느냐 최고 요직들에 가 있어요. 소위 이제 공기업들 있잖아요. 네. 공기업, 공공기업들 쭉 있잖아요. 공공기관들 거기에 수장들로 거의 다 가 있습니다. 네. 가서 이제 임기를 마쳤거나 다시 새로 갔거나. 네. 네. 그래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이제 나와서 한 얘기를 우리가 쭉 이제 복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서 결국 김용현 전 장관도 자기 살 길을 찾는 저는 찾을 과정으로 거라고 봅니다. 간다.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네. 그래서 끝까지 입을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다. 아. 이미 이제 맞추고 싶었는데 몇 가지 이제 다 흐트러졌듯이 네.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제 변론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변론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뭐 증인들 나오면 또 자기가 뭐 신문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일부러 시간 끌려고 증인도 많이 신청했잖아요. 많이 신청했죠. 근데 이 군 사령관들이 나와서 질응답할 때 그거 어떻게 될까? 뭐, 한 사람은 뭐 거짓말하고 한 사람 진실 네.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창피한 모습이 연출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계속 주장할 겁니다. 네.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요. 자, 국민에게 어제 이제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내 살 길을 어떻게 찾아보겠다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둘이 입 맞춰서 뭐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전에 이제 김용현 씨의 그 커리어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면의 커리어에도 답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컴플렉스 부분은 윤석열 씨랑 비슷한 측면이 있다. 네. 컴플렉스라는 거는 이제 발현될 때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로 서로 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통제 못하는 황당한 말로 어긋날 수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불안해들 하지만 마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부정선거론을 직접 화요일에 나와서도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이게 음모론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부정선거론 이게 사실은 윤석열 이제 캠프 시절 후보 시절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 공개한 부정선거 문건도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네,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과연 부정선거를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친위 쿠데타를 할 때도 부정선거가 수단이었냐, 목적이었냐,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정선거로 코를 걸어서 네. 그걸로 국회 해산까지 가는 거 이걸 이제 우리 합리적으로 늘 생각하잖아요. 김용현 씨도 아들포 히틀러의 나의 투쟁 1925년에 써진 책이죠. 이거에 심취했다고 추미애 맞아요. 장관이 말씀하셨죠. 네. 근데 하나 더 여기서 제보받은 것 중에는 당시에 육군사관학교에 필독서로 지정이 돼 있었다는 제보도 있어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 제보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당시 육사를 졸업했던 분들이 상당수 그 부분을 봤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하. 거기 윤석열 씨도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 나의 투쟁과 비슷한 거기에서 심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리적 어떤 합리적 해석이 아니라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이 수단으로 자기 독재 통치를 정당화하게 한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냥 죽인 거다. 극단적인 어떤 소시오까지도 분석을 대부분 합니다. 실제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그렇게 목적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냐?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일종의 분풀이 야당에 대한 분풀이로 한 거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짚어봐야 된다. 굉장히 무섭죠.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인 게 우선은요. 차기 동기생 중앙선관위의 사무처장 안 됐습니까? 그렇죠. 그 자기 정권에서 선거 안 치렀습니까? 왜 자기 정권에서 치른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 하고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그럼 자기 그랬었어요. 대선에 대한 거 자기 대선에 대한 것도
뭐 10%는 이겼어야 되는데 0.73% 0.73이라서 부정한다 그러죠. 네. 제가 정확한 증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왜 그 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 이게 제가 공개드렸던 명태균 9차 보고서 네. 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태균 보고서 9.1% 차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뭐가 찍혀 있습니까? 봉황문의의 당선 확실이요. 이거 자체로도요. 명태균과 윤석열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명태균이 예. 이랬습니다. 보고한 적 없고 자기만 보려고 했다. 맞아요. 지만 보는데 왜 여기 봉황문의 찍고 당선 확실 왜 찍습니까? 자, 계속해서 명태균의 보고서에서 5에서 10% 차이로 네.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확신이 진짜 확신범을 만들어 준 거죠. 마지막 날 보고서에도 9.1% 이기는 걸로 당선 확실 봉황까지 찍다 보니까 예. 그랬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건의 3쪽에 보면 정말 놀라운 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서버로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행위로 진짜 표출이 됐잖아요. 서버실에 A 서버실에 가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진짜 이들이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게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냐. 그런데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 다 부정선거에 완벽히 매몰돼 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3월 4일과 3월 6일 2022년도 대선 5일 전, 3일 전 네. 유세 현장에서요. 중앙선관위가 썩어 빠졌다. 정확한 워딩은 비정상적인 중앙선관위라고 윤석열 마이크 이렇게 늘 잡잖아요. 네네. 이렇게 잡고 노래방 마이크 유세장에서 스타일. 얘기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중앙선관위라는 말을 합니다. 선거 3일을 앞두고요. 그때부터 그 완전히 이 머릿속에 부정선거의 생각. 박혀있다. 예, 그게 그 뒤에 극우 유튜버들 통해서 네. 계속 유튜브 더 많이 보면 실제 뭐 붙잡혀 갈 때도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들 많이 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입으로. 체포될 때. 예, 그러면서 더 황당한 상승작용으로 예. 지금 거의 뭐 일반인이 정상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야당이 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네. 그리고 자기 지지율이 이제 낮아지고 뭐 이런 상황들. 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에 심취를 하게 되고 여기는 나 잘한다고 해주네. 그걸 보면서 또 그 사람들 부정선거 얘기라고 하니까 맞아. 내가 인기가 많은데 내가 지고 우리가 지는 것은 이거 부정선거가 틀림없어. 여기에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출한 그 시스템까지 그다음에 A웹이라고 세계 예. 그 선거 그 연합체가 있거든요. 중앙선관위의 연합체. 음. 거기도 시비 걸었잖아요. 실제 네. A웹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된다. 아마 그 뭐 증거 신청 이런 거 거기 했을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하고 하는 것까지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한길이라는 그 뭐 공무원 네. 무슨 강사라는 분이 한국사. 황당하게 수개표에 대한 기초적인 그 팩트 자체도 틀리면서 이제 그 황당한 주장을 했잖아요. 네. 수개표를 해라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수개표입니다. 그러니까 다 수개표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개표예요. 예. 이 전자가 보조적인 수단이지.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라고 하려 그러면 네. 수개표를 다 하니까 네. 그 사람들 다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참관일도 다 있잖아요. 양쪽에 다 있잖아요. 양쪽이 그 다 있죠. 사람들도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럼요. 중앙선관위 직원도 매수를 해야 되고 참 대규모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들이 제시하는 증거라는 예. 게 소위 이제 부정선거론자들 극우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증거라고 해서 막 지금 낸 거잖아요. 시간 끌기 이상드이야도 그 누구도 택도 없다. 그러니까요. 이걸 계속해서 뭐 심지어 자기들이 예. 지금 주장하는 국정원 조사, 국정원에서 2023년에 했던 중앙선관위 거, 예.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걸 또 얘기하던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국정원 않습니까? 보고서에도 있잖아요. 예. 부정선거랑 관계 없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 방화벽을 다 이제 해제한 다음에 다 예. 뚫렸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되는 특정의 거지. 제한된 조건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날만. 그날만 네. 그날만 그러니까 국정원이 맘먹고 자 뚫어보겠습니다 뚫어봐야지 하면서 해킹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방화벽을 다 해제시켜 놓고 한번 보자 점검해 보자라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그게 뭐 증거다 국정원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윤석열이 하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 계속 속이는 거죠. 실제 윤이 어느 정도 부정선거에 심취했냐면 요 체포되기 직전에 네. 한남동으로 10여 명의 국민의힘의 원로급 네, 그러니까 갔었죠. 고문단들을 각각 불렀어요. 각각. 네, 네. 각각. 제가 직접 이제 전해들은 게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한 분에게도 원로 다선 의원 우리나라 랭킹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분을 불러서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에 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도 이거 황당하죠. 계속 들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표정을 좀 이거 황당한데라는 표정을 지니까 왜 내 말을 못 믿느냐고 또 경로하네 경로. 그때도 1시간을 차담하는데 역시나 59분을 혼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못 믿느냐는 식으로 예. 그렇게 몰아붙이고 마지막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해서 풀려나가면 당신을 총리시키겠다. 아.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한 10여 명을 각각 불렀는데 과연 한 명한테만 총리를 시키겠다고 했을까요? 아 그때 참 이야기에 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네. 여러 사람을 칭하면서 후계자에 대해서 김문수 씨를 칭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지금 이른바 이제 보수 이제 극우 진영에 퍼지면서 네. 김문수 이름이 보수 진영 1위 네. 대권 주자 1위로까지 올라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뭐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뭐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계속 뭐 하고 기본적인 있고요. 큰 흐름에서 그들이 결집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소위 이제 발현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 그리고 예. 중도 포함해서 중도 진보 이렇게 정말 가슴을 졸였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체포와 구속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효능감, 소위 이제 카타르시스를 2번 정도 느끼면서 자연 이완되는 시기거든요. 이 네. 시기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전화, 저도 여론조사 전화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최근 들어서. 이렇듯이 이제 뭐 못 받거나 안 받거나 이렇게 자연 이완되는 시기고. 네. 저들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있을 때 데드캣 바운스를 할 때 얼마나 강한 응축된 에너지로 바운스가 돼요. 그 기간에 있습니다. 예, 그 기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네. 근본적으로 걱정은 마시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보면 항상 2가지를 봐요. 네. 질문 그리고 표집에 대한 내용들을 봅니다. 지역별 편차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리얼미터 걸로 많이 걱정했을 때 리얼미터 대표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예, 예.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혀 기관에 대한 뭐 이거 명태균이 했던 것처럼 했냐? 네, 그렇게 혹시는 이제 여론조사 뭐 특정 몇 군데 의심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얼미터 정도의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져 있는 이런 네. 데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거는 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특정 시간대 내용에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응집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시부터 오후 3시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 시간대에 2030들이 마감을 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니 전화 못 받. 저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 못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식으로 일하고 그렇죠. 있으면 못 받아요. 설사 받았다 해도 네. 빨리 이제 조금 듣다가 여론조사네 하고 끊게 끊죠, 되죠. 예. 그래서 또 그 사이에 마감된 정말 시간. 그 보수 단톡방에 이렇게 응답해라는 요령 물론 옛날에도 많이 돌아다녔고 이미 훈련돼 있어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네. 여론조사에 훈련이 돼 있어요. 어떻게 답해야 된다는 거. 70대 분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20대라고 답했더니 벌써 다 찼대. 서로 많이 20대, 30대로 답을 하다 보니까 먼저 차는 황당한 기현상이 생기죠. ARS의 ARS 는? 함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들이 응축된 건 맞고 네. 엊그제 발표된 거에 보면 예를 들어 1004샘플인데 보수가 152명이 더 응답자가 많아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15%의 과표집이잖아요. 또 어제 그제 발표된 거에 보면 무려 740명하고 400 몇 명이니까 그건 한 250명이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략 세봐도 그런 식의 시기가 그렇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